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도 제가 보지 못했지만 예. 아산병원, 대한민국에서 정말 입원하기 어렵다는 그냥 진료도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아산병원에 우울증으로 입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 일반적인 국민들이 아 정말 김건희 여사가 많이 아프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수사받기 싫어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러한 어떤 국민적인 비판 여론,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다는 것을 저는 김건희 여사 측도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 저렇게 퇴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고만 해서 만약에 뭐 검찰이 특검이 직접 방문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피해자가 다 뭔가 다 아프다고 그렇겠죠. 하겠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특검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명백하게 뭔가 건강상의 이유로 장시간에 앉아서 조사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증빙이 있어야겠죠. 아니면 예. 예를 들면 의사의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소견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산병원 안에서 사진인데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는 여성이 김건희 여사고요. 뒤에서 휠체어를 미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일단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 말에 따르면은 직접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휠체어를 직접 밀면서 퇴원을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마스크를 또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지금 검찰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퇴원을 같이 뭐 부부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좀 뭐 의도한 것도 있다고 보세요, 최수영 변호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예. 그 저 측근 변호사에게 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예. 거의 데일리로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매일? 예, 병원에 가서 계속 간호를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게 언론에 이제 한두 번인가 노출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노출이 안 됐지만 거의 매일 가서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확한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서 저렇게 밀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뭐 단순히 제가 보기에 부부로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특검이라는 게 이 세계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는 건 정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계 특검의 입구는 김건희 여사지만 종착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표현까지 나와서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부부를 떠나서 운명 공동체가 사실 된 거죠. 예. 이 세계 특검에서. 근데 김 여사의 지금 몸무게 상태가 굉장히 뭐 40kg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정도로 지금 뭐 우울증에다가 체중 감소가 이루어졌다면은 사실 걷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일 수 있는 또 의학계 관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병원이라는 곳이 이제 감염에 취약한 곳이다 보니까 예. 마스크를 쓰고 또 중환자실도 옆에도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예. 어찌됐건 지금 저것이 이제 일각에서는 뭐 특검 소환 앞두고 연출한 것이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예. 그렇게까지 아닌 것 같고 윤 전 대통령이 매일 가서 간호를 한 데다가 그러면 김 여사의 어떤 그런 휠체어를 남편이 뭐 하지 누가 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저것이 일종의 운명 공동체, 부부 공동체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사진임에는 분명하지만 저것이 뭐 특검 소환을 앞두고 무슨 뭐 동정 여론을 뭐 한다거나 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김 여사도 이제 소환에 임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두 부부가 특검의 어떤 소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고 예. 다만 겹치지 않게 그 세 개 특검이 날짜를 조율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퇴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건강이 호전돼서 퇴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 모습 그대로 지금 또 최수영 평론가께서 주변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아직도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 이건 뭐 당장 뭐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처럼 지금 특검을 앞두고 있고 16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이 안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울증이 안 오면 그게 더 저는 비정상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국민 정서가. 근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특정 종교에서 검진법사를 통해 가지고 샤넬 백을 받았고 잠시만요. 이게 지금 퇴원하는 영상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경호 차량인 것으로 보이고 휠체어가 얼핏 보이는 것 같으니까 저 휠체어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차량으로 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차량에 같이 탑승을 하네요. 예.
오늘 김 여사 측에서 퇴원을 뭐 알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모든 언론사가 아마 아산병원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경호원으로 보이는 분이 좀 옆에서 같이 가고 있고 일단은 앞서 보신 그 사진에서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퇴원을 해서 차량에 탑승을 해서 이제 사저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들이 있는데 또 최근에도 정말로 이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혐의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로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 너무나도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도 제가 보지 못했지만 예. 아산병원, 대한민국에서 정말 입원하기 어렵다는 그냥 진료도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아산병원에 우울증으로 입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 일반적인 국민들이 아 정말 김건희 여사가 많이 아프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수사받기 싫어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러한 어떤 국민적인 비판 여론,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다는 것을 저는 김건희 여사 측도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퇴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주희 변호사님 지금 세계 특검이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어요. 입구도 앞서 말씀 김 여사에서 들어가서 출구는 윤 전 대통령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남편이 또 검찰총장 출신의 검사 출신이에요. 그럼 같이 김 여사 사건 조사도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옆에서 충고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해줄 수가 있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의 혐의가 또 연루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예. 각자의 변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론을 할 거고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되고 아마 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 급해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인데 아까 그 사진에서 그 똑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앉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밀고 현관문으로 나가는 모습의 영상이고 요거는 좀 가까이 찍은 거네요. 김 여사의 모습이 안경을 쓰고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뭐 화질이 좋고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고 조금 다소 흔들리는 영상이어서 정확하게 김 여사의 상태를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김 여사가 퇴원하는 모습을요. 좀 다양한 저희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정과 장소를 협의하겠다라고 했어요. 박주희 변호사님. 검찰에서 부르면 당연히 검찰 안에 가서 조사받는 게 상식인데 장소를 협의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부분은 아까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도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예. 이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수사를 할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되는지 피해자 인권과 관련해서 정해놓은 규칙인데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출석 일시를 만약에 통보할 때는 이 피해자의 명예라든지 생업이라든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그런 있고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출석에 이거 조사를 방법에 대해서도 출석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식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나올 정도의 건강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만약에 특검에서 계속 소환을 한다라고 하면 네. 윤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대면 조사를 하겠다. 아니면 방문 조사를 해달라. 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별도의 장소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고만 해서 만약에 뭐 검찰이 특검이 직접 방문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피해자가 다 뭔가 다 아프다고 그렇겠죠.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명백하게 뭔가 건강상의 이유로 장시간에 앉아서 조사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증빙이 있어야겠죠. 아니면 예. 예를 들면 의사의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소견서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굉장히 크게 교통사고를 내서 다친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 직접 수사기관이 가서 같이 입회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퇴원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방문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시간을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보통은 피의자들이 출석을 했을 때는 보통 5시간, 6시간 장시간도 조사를 하는데 예.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은 3시간만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도 배려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언제나 이 피의자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주희 변호사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정치적인 해석은 두 분께 여쭙고 정당한 소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사 당국이 소환을 요청하는 거는 대개 일반인들은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 그 소환한다는 것 자체의 정당성 여부까지도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정당성 여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합당하는 소환이었으면 내가 응하겠다라는 여지를 둔 것 같아요. 예. 모든 소환은 정당하죠. 말씀하신 거죠. 정당하고 적법한데 이러한 규칙이 있는데 이런 규칙에 부합하게 나를 불러라. 그러니까 예. 나는 이렇게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오늘 퇴원했는데 만약에 내일 나오라고 한다. 이건 사실상 인권하고는 거리가 먼 소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불응하겠다라고 해서 예. 본인의 원하는 방식이나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할 수 있고 소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좀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같은 패턴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이제 체포영장 이후부터 소환 날짜 나왔을 때 바로 조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여곡절을 갖고 있는 거면 김건희 여사 소환할 때도 비슷한 거죠. 다른 형태가 될 줄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게 이제 그 유명한 병법이 하나 있습니다. 병법이. 예, 베트남의 예. 이제 지압 장군이라고 이분이 이제 DMBM 전투에서 프랑스를 물리치고 그 베트남을 해방시킵니다. 식민지에서. 예. 그때 싸웠던 유명한 경구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적이 원하는 시간에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된다. 그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그 적이 원하는 장소, 예. 적이 원하는 시간, 적이 원하는 방법. 제가 예. 뭐 이거를 전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닌데 왜 병법을 쓰겠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은석 검사 시절에 그 수사에 대한 그 감각이라는 책도 냈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심리전이 가장 큰 거죠. 이 어마어마한 대형 사건 3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 그 국가를 뒤흔들었던 3가지 사건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사실상 핵심인데 이런 그 분들이 자신들이 방어권 차원 혹은 뭐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라도 검찰이 원하는 시간에 예. 검찰이 원하는 방법으로 검찰이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그냥 다 내놓고 하진 않겠다. 예. 그런 이제 그 함의가 담겨 있고 특검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은 지금 부부인데다가 새 특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예. 대응 전략이냐 방어 전략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런 예. 측면에서 제가 이 병법을 소개를 한 겁니다. 물론 지금 최성현 평론가께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검찰 특검에 조사를 받는 거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실랑이를 하면서 갈 거냐? 가서 조사를 받고 본인이 죄가 없으면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무죄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재판에서 그게 판가름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듯이 세상 만사가 부메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뭐라 했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아니, 무죄니까 빨리 재판 받자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도 이런 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의 수사를 보면 예. 방식이 아래 최하위에 있는 어떤 공범들에게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이 범죄에 대한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 우두머리급에게 이 증거를 바탕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이 마지막 최종 우두머리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겠죠. 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테러를 막아놓고 확인만 하는 아마 그런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특검 수사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칫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다가는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며칠 안 놔두고 계속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짜여진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그 예. 정도의 수사를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도 김건희 여사에게도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 이런 것을 제공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땐 특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예. 이분들이 현직 대통령 부부면 모르겠지만 이젠 자연인인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이미 이 수사의 결과는 정해졌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유죄가 예. 날 거라고. 다만 이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또 포토라인에 서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라는 저는 그런 여론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저는 수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나 뭐 특별히 더 억압할 필요도 없고 그런다고 더 특혜를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주어진 원칙과 절차대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다른 어떤 장소라든지 다른 시간대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통상의 일반 피해자들을 수사 받는 것처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